자, 넘어가셔서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 등의 통관 제한이 나옵니다. 자,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요 세 개죠. 해당할 때에는 다 물품의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통관 안 된다, 원산지가 엉망인데 어디 한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만 그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위반 사항이 경미하면 그 원산지를 갈아 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갈아 껴야 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자, 1번 동그라미.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이 들어올 때 그 식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뒤에다가 그 원산지 뭐 메이드 인 뭐 이태리 하면은 그 이태리를 글자 포인트 뭐 10포인트 이상 하라든지 뭐 활자체로 하라든지 잘 보이게 뭐 한자로 표시하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통관이 안 되는 거고요.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는 건 원래 이 물품은 중국산이야. 근데 러시아로 표시가 됐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통관하면 안 되는 거고, 아예 이건 배짱이죠. 완전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예 이제 통관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 사항이 경미해서 원산지를 뭐 바꿔 끼거나 다시 원산지를 뭐 스티커를 다시 붙일 수 있으면은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가 되겠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통관을 제한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은 통관을 제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품질 등 허위 오인 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 6년 중에 2번 출제가 됐네요. 보시면 자, 세관장은 말미는 동일합니다.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때문에? 자, 품질, 뭐 블라블라 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은 결국에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에 거랑 차이점은 뭐예요? 앞에 거는 원산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산지에 대한 내용이고,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면 통관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뒤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품질 등에 대한 내용이고,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안 되고 다만 이하 규정이 없습니다. 얘는 뭐 경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보완하고 통관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전혀 없는 점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적 물품 등에 대한 유치. 자,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 환적되는 외국 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중국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물품은 결국 일본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부산항에 왔다가 잠깐 이제 환적하려고 해서 환적한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뭐 교토항으로 들어갈 건데, 이때 중국에서 온 물품을 부산세관원이 발견했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물건은 중국에서 왔는데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애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애초에 보낼 때부터 한국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그냥 표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보낼 때 중국산 물건이 우리나라로 둔갑해서 보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나게 나쁘겠죠? 그래서 그런 물건은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뭐 한다? 유치한다.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못하게 이 부산세관원이 너 왜 중국산인데 우리나라 물품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이렇게 환적하려고 했어? 하면서 딱 뒷덜미 잡아가지고 유치한다라고 이런 제재를 걸 수 있다는 거고요. 왜? 우리나라 대외 신뢰도를 제고를 시켜야 되겠죠. 우리나라 물품도 아닌데 자꾸 우리나라 산으로 중국산 물품이 계속 일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물건이 결국에는 값어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만 좀 간략하게 이제 볼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블라블라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인데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건 요겁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들. 자, 첫 번째, 세관장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블라블라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세관장이 스스로. 굳이 원산지 증명서를 안 줘도 이 물건은 딱 봐도 뭐 일본산이지, 딱 봐도 이태리산이지, 그게 너무나 명백하게 돼 있다면 굳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자, 우편물도 마찬가지로 우편물은 일단 값어치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일단 굉장히 낮은 거고 보통은 이제 우체국에서 뭐 통관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내용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 같은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굳이 제출하라고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수입 신고 대상 우편물은 뭐냐면 가격이 좀 나가는 우편물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이제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그 외 우편물들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안 합니다. 그리고 과세 가격 15만 원. 요거 한 번도 이제 장난친 적은 없는데 요거 150 미화 150달러라든가 뭐 미화 250달러라든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15만 원 미만이면 안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4번 동그라미 개인에게 얘는 얘를 유상으로라고 해서 바꿔서 출제가 돼서 오답선지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개인에게 반드시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그러니까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애들은 뭐 굳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오답선지처럼 유상으로가 된다면 뭐예요? 자가 사용이 아니라 뭐예요? 판매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답선지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밑에 거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물품도 원산지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지금 몇 개다? 5개다.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이 두 개가 된다. 나머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유효기간 원산지 증명서에는 해당 수입 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되며 핵심은 여기죠. 소급해서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된다. 1년 이내. 소급하여 1년 이내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이런 표현 아니에요. 그냥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 표현까지 다 밑줄 치시고 이렇게 통으로 기억을 하셔야 어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얘 밑에 것들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실 때 일단 위에 거부터 외우시고 시간 나실 때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도 사후 제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미제출 시 조치. 결국에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일반 특혜관세, 뭔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국제협력관세, 뭔가 협력을 해주는 것 같아요. 편익관세, 뭔가 편리한 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등 핵심은 뭐다? 관세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원산지증명서를 올바르게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에 대해서 뭐 깎아준다거나 협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편을 들어서 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원산지증명서의 미제출 시 조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